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책은 제목조차 멋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문요한 님이시고요. 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만드는가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 30대, 40대, 저도 이제 30대 중반 훌쩍 넘어서 보면 시작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대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주위에 살면서 다니지만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 나는 차이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분야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고 자,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책에서는 그것은 환경이나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고 바로 자율성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거든요. 즉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책에서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조금 인용을 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은 업무 부담이나 양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결국 해결책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freedom,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당연히 제 선택권에도 자유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공부들 그리고 제가 베풀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경제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런 사색의 시간을 갖는 독서의 힘이죠. 자, 책에서는 동기 심리학자 리처드 디스암이 자신을 얼마만큼 행동의 주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구구절에서 저는 공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왜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클 때, 이제 저는 그 시절이 되게 힘들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 가지고 막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거. 근데 제 돈을 벌고 관리하면서 저는 이제 프리덤을 느꼈습니다. 자, 제 경제권의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저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전쟁 중이지만 그 욕구 그리고 나의 행동과 삶이 오로지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게 되면서 전쟁을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내가 뭔가를 할 때 허하다면 왜 그런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주인, 오리진이라고 하고 외부의 힘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는 사람을 하인, 이렇게 파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 즉, 나의 삶에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 이 상황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극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외부에서 준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자, 시작은 같지만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 그것이 자율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공감이 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책에는 이제 게으름의 본질이 자율성의 부재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생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 삶의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책의 목적 역시 우리가 우리의 죽어가는 삶을 깨우면서 이게 건강한 불편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러면 결정하기 힘든 거 너무 그래서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시죠? 그런 생각.
자,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삶의 결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하는 훈련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저희 애기들한테 이제 막 써먹는 거죠. 뭐가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어떤 옷을 입고 싶어? 왜 그러고 싶어? 라는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 어이없는 선택을 하죠. 애기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괜찮은 경험들, 괜찮은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리고 애들은 점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점점 더 자율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애기가 이제 첫째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카드를 받아왔어요. 뭘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I made a bad decision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내 인생에 나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이 건강한 성인이 되고 또 자율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제일 중요한 거 무의식적으로 내사된 이렇게 외부와 집단의 가치와 그 규칙을 자기 것, 내 것으로 만드는 통합과 또 자기화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좋은 것은 꼭꼭 씹어서 흡수하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탁 버릴 수 있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자, 내 생각이 정말 나의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질문을 듣고 또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또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독서와의 책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또 받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것. 책의 문장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사람에 대해 견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우리의 주관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일부인 것처럼 사고와 그리고 믿음도 그렇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 더 성찰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딱 정해놓은 규칙도 없고 또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또 맞출 필요도 없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안 맞으면 뭐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 그렇지 않나요? 자, 자기 이해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자율성은 고양될 수 없다고 책에선 얘기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나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가이고 당신은 어떤 책을 쓸 생각이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책에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정말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라클 모닝 하면서 지내는 나날들, 뭐 애들 다 하고 전쟁, 일하고 힘들었던 날들, 또 고비를 겪은 기억들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재밌는 인생 책이 나오지. 그래야지 업앤다운이 있는 드라마 같은 인생이 나오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나의 목표 100번 쓰기, 100일 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80일이 채워졌습니다.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는 이거를 저 혼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하는 서포터들도 같이 생기면서 서로의 성취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제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의 인생의 페이지를 이렇게 뭉클하게 꾹꾹 채워갑니다. 제 에피소드 하나 쉐어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 스타벅스를 드라이브 스루를 하셨대요. 그래서 딱 이제 커피를 계산하려고 딱 갔더니 캐시어 분께서 앞에 차가 대신 계산하고 가셨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써니야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 나도 다음에 해보려고 뒷차에 딱 한 사람 탄 사람 아메리카노 정도 시킨 사람한테 그랬으면 좋겠지만 뒷사람 커피 계산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받아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희 언니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언니 기분도 너무 좋아 보였고 언니가 스스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그럼 저도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저도 이제 뒷차가 혼자 남자분이 타신 걸 확인하고 한번 질러봤습니다. 뒷차 거 제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캐시어분도 you're so nice, so nice of you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도 기분 좋아하면서 계산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몇 불 안 되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 뒷분도 기분이 좋으셨겠죠. 이게 벤티 돌체라떼였거든요. 저는 먹어본 적도 없는. 뭐 아무튼 저는 뭐 그 돈 세이브 하려면 집에서 커피 몇 번 마시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근데 왠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분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긴 날이었었어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뭐 그렇게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좋은 기운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작은 에너지를 인해서 조금 더 그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주였습니다. 요즘 정말 잠을 줄여도 꽉 찬 하루를 보내는데요. 그것 또한 또 감사하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 한 번 읽으세요. 두 번 읽으세요. 그럼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